자, 수업을 할 건데, 아이고, 내가 수업한 거를 안 뽑아놨네. 일단 그냥 풀어볼게요. 이것만 알려주면 안 돼. 답만 알려주면 안 돼. 답이 기억이 안 나서. 답지 있으신 분? 2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싸. 자, 요 문제 생각보다는 쉽고요. 조건부 확률 파트거든요. 나머지 친구는 독립시행 문제들이야. 자, 지금 보시면 함수가 x에서 y로 갈 거고요. 그런 함수들 중에서 어떤 걸 만족시켜달래? 이런 걸 만족시켜달라고 했어요. 저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을 때 그 와중에 치역의 원소가 3개일 그럴 확률을 구하자라고 했거든요. 우리 조건부 확률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조건부 확률의 기본은 당연히 바닥에 확률을 하나 깔고 다시 천장에다 뭘 붙이면 돼요? 너네들의 교집합을 붙이면 되죠. 네, 이렇게 확률로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경우로서 계산을 해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A가 일어날 경우를 계산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그게 81가지인 거야. 오케이? 내가 A 교 B의 경우를 계산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그게 4가지인 거야. 그러면 그냥 애초에 81분의 얼마? 4라고 쓰셔도 문제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이거를 전체적인 뭐 확률로 쓰고 싶어서 이거 360분의 81 이것도 360분의 4 이렇게 써도 괜찮긴 한데 어차피 번분수 계산을 하면 뭐만 남으니까? 경우만 남으니까 우리가 경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면 경우로 세시는 게 좀 편할 수 있고요. 경우가 싫다 지금은 확률이 편하다 하면 확률로 세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만족시킨다고 했거든? 그러면 일단 함수에 대해서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 이름을 까먹었네. 이걸 좀 그리고 갑시다. 빨간색으로 쓸게. x가 1, 2, 3, 4, 5가 있었어요. 그리고 y는 뭐가 있어? y는 1, 2, 3, 4 이렇게 4개만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4개 있는 상태에서 보낼 건데 합성한 친구가 자기 자신의 결과랑 똑같대. 그럼 그냥 케이스를 처음에 든 생각은 뭐였냐면 얘가 1로 간다면 2로 간다면 3으로 간다면 4로 간다면 이렇게 나눠보고 싶긴 했거든. 4개는 너무 많은 거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만약에 F1이란 친구가 1로 가고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게 1이 되고요. 그 결론이 1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여기 써져 있는 게 F1이 1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다시 내가 너를 기준으로 그냥 1로 간다고 쳤더니 그 순간 애초에 만족을 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모르시면 바로 여기다 써놔. 일단 이렇게 써볼까? 만약에 F1이라는 친구가 1이었다고 쳐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이 조건이 어떻게 되니? 결국엔 F1이라는 이 친구가 F1이길 바랬는데 이 식이 곧 뭘로 바뀌어요? F1이 1이다로 바뀌겠죠. 맞아요? F1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함? 근데 당연한 건데 이렇게 가정을 했더니 이 결론은 당연히 만족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생각해 볼게. 너가 1이 아니라 만약에 어디로? 2로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만약에 2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2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가 2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F2가 돼요. 그치? 얘는 2가 되겠지. 그럼 F2가 2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너가 2로 갔기 때문에 2도 반드시 2로 가는 식으로 따라가야 될 거야. 오케이? 만약에 이 친구가 3으로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너가 F3이 되고 그게 3이 나와. 그래서 F3이 어디로 간다? 3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크게 2개만 잡을 거야. 첫 번째로 F1이 1이라면 이렇게 하나 잡고요. 공간이 없으니까 저 여기다 우겨 쓸게요. 만약에 F1이 1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볼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F1이 1이래. 그 경우는 몇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겠죠. 요렇게 해놓고 나머지 친구들에 대한 내용을 고민을 해야 될 건데 나머지 누구? 지금 이렇게 가고 있었대. 그럼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그 4개가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그런 문제겠지 지금. 그럼 이 녀석이 갈 수 있는 경우 몇 개예요? 그냥 4개야. 이 녀석은 4개야. 얘도 4개고 얘도 4개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나머지 원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4의 세제곱, 4의 4제곱까지 경우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헷갈릴 것 같으면 여기다 한글을 써놔. 2, 3, 4, 5의 자리를 결정하는 거 4의 4제곱 이렇게 써놔. 오케이? 1일 때요.
1이란 경우 안에서 다시 1이 아니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친구가 1이 아니야. 예를 들어 너가 2로 갔어. 그럼 그 순간 누구도 따라가야 돼? F2가 2다 이것도 따라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가 결정이 하나가 돼버려요. 저 세 개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맞아? 그러면 두 녀석의 자리는 결정이 된 상태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1이 아니면 F1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예요? 1이 아니면 3개였겠지? 맞아? 요렇게 가정을 하는 경우 자체가 몇 개다? 그렇게 가정하는 경우 자체가 3가지야. 인정? 인정 못해요? 너 왜 이렇게 졸려? 괜찮아? 네. 자, 그러면 2까지는 결정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 남은 3, 4, 5가 어디로 갈래? 3이 갈 수 있는 경우 몇 개야? 4개야. 너 4개야. 너 4개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남은 친구들의 자리를 고민을 해보자. 남은 친구들의 자리는 곧 뭐가 돼요? 4의 세제곱까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얘가 4의 세제곱이야. 너에 대한 경우를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건 3 곱하기 4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지금 제가 어떤 것만 구경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만 세고 있어요. 근데 그 경우가 4의 4제곱이랑 3 곱하기 4의 세제곱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맞아요? 일단 이런 게 전체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치역이 3개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궁금하대. 오케이? 지금까지 하는 거는 사실상 이걸로 따지면 누구? 분 5에 들어가는 숫자를 결정하고 있던 거야. 이제 분자를 따질 건데 잘 따지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이면서 동시에 치역이 3개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이면서 동시에 치역이 3개였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첫 번째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 상태에서 너가 1로 가고 있어요. 요게 확정이었잖아. 이 상태에서 치역이 3개가 돼야 돼. 지금 공역 자체가 4개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몇 가지? 3가지만 나와야 되고 1은 이미 뽑혀있기 때문에 이 친구 말고 나머지 몇 개를 2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2개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 2, 3 이렇게 선택이 되면 나는 여기 있는 이 3가지를 뭐라고 잡을 거야? 치역이라고 잡을 거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케이? 알아듣니? 뭐 알아들었어? 여기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다시 나는 치역이 3개가 나오길 바래. 근데 원래 가능한 건 4개 있어. 이 와중에 너는 이미 뽑혔잖아. 맞아? 4개 중에 3개를 뽑고 싶은데 이미 하나 뽑혀 있어. 남은 3개 중에 몇 개? 2개를 딱 뽑아야 최종적으로 3개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은 3개 중에 몇 개 뽑자고? 2개를 뽑자고. 그러면 치역 3개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치역을 결정해야 돼요. 그럼 치역을 결정하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남은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 이렇게 들어오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쓰면 치역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개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2, 3, 4, 5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남은 원소가 나머지 자리 찾아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세볼게. 나머지가 자리 찾아가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몇 개예요? 4개가 3개의 가능성을 가지니까 너가 갈 수 있는 경우 3개, 너도 3개, 너도 3개, 너도 3개, 결론은 3의 4제곱 이렇게 됐었겠지. 그래서 나머지 경우가 몇 개라고? 3의 4제곱까지야. 근데 이런 거 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센 거 맞는데 나는 지금 치역을 몇 개라고 가정하고 3개라고 가정하고 시작했잖아. 근데 1은 이미 뽑혀서 문제가 없어.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4녀석 모두가 예를 들어서 2로만 몰빵이 되면 어떻게 될까? 3이 버림당하겠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몰빵되는 경우를 세서 빼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 경우에는 몰빵되는 경우도 세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를 정하는 거는 여기에서 빼줄 거야. 뭐를? 자,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 있는 이 4가지 원소가 전부 다 어디로? 2로 갈 수도 있겠죠. 전부 다 3으로 갈 수도 있겠지. 맞아요? 전부 다 1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제 이렇게 가자고. 3개 중에 하나가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겠죠.
몇 개가? 하나가 버림당하는 경우가 있겠지. 맞아? 그럼 하나가 버림당하려면 둘 중에 누가 버림당할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EC1로 뽑을 거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3이 버림을 당했다 치자. 그럼 남은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건 1, 2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럼 1, 2를 갈 거니까 저기 있는 네 가지 원소가 경우를 2개씩 갖거든요. 2의 4제곱까지 경우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EC1로 버림당할 걸 뽑고 그 친구를 기준으로 곱하기 얼마? 2의 4제곱까지 이렇게 갈 건데 이 와중에 문제가 또 있어요. 아 어지럽네. 이렇게 2의 4제곱을 뽑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나는 3만 버림당하기로 했거든? 근데 전부 다 1로 갈 수도 있겠죠. 맞아요? 전부 다 1로 가면 2가 버림을 당해 안 당해? 버림 당해버리지. 전부 1로 갔으니까. 만약에 전부 다 2로 가면 그건 상관없다. 왜냐면 1이 1을 지켜주고 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여기서 2의 4제곱개가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몇 개 빼야 돼? 하나를 빼줘야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너무 어지럽니? 근데 응. 저기 1이 1로 간다는 게 그냥 무조건 고정이에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라고 치고 가는 거라서. 아, 두 번째 따로? 또 해야지. 아 근데 헷갈린다. 제가 여기다 말을 참 친절하게 많이 써놨어요. 결론은 이래. 좀 바닥에 들어오면서 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떠올리고 있던 게 뭐였냐면은 원소를 찾아가는 경우가 몇 개 있다? 3의 4제곱개가 있다. 근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써놨냐면 이거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거든? 방금 전처럼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실제 풀이가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쓰는 게 실제 풀이가 맞는데 이렇게 쓰면 네가 이거 왜 나왔지? 이거 왜 나왔지? 이거 왜 나왔지? 하나씩 물어보거든? 그럴까봐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얘기를 다시 할게. 그래서 치역을 선택을 딱 했어. 몇 개를? 2개를 선택을 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1이 1로 일단 가고 있다 치고 1이 1로 가고 있다 치고 나머지 친구 2개를 딱 선택을 해서 결국엔 이거 3개가 치역이라고 치자고요. 그걸 찾아가는 경우가 3의 4제곱까지였어. 오케이? 그리고 제가 지금은 2개가 몰빵되는 그 경우를 먼저 센 건데 무슨 얘기냐면 3개를 다 써야 되는데 하나를 안 써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1, 2, 3 다 쓰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3을 갖다 버리고 2개로 몰빵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거죠. 둘 중에 누구 버릴지 모르니까 EC1.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버림을 당했어. 그러면 남은 친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게 2가지 경우가 4번 있어서 2의 4제곱. 그렇지만 그 와중에 1로 몰빵당하면 안 되니까 빼기 1. 그 다음에 이제 너네는 뒤에 이거 하나 더 빼면 돼. 1을 한 번 더 빼시면 돼요. 왜? 얘네들이 어디로 몰빵되는 경우? 원소 하나로 몰빵되는 경우. 다른 말로 전부 1로 찾아가는 경우. 그거 하나 더 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를 다시 쓰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다 잘 쓰기 잘 봐. 이렇게 하나 쓸게. 쓰면 3C2에다가 곱하기 할 건데 뭘 곱해야 되냐면 중괄호 여시고요. 3의 4제곱 빼기 1 빼기 2C1 그 다음에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중간 1이 한 번 더. 요 1이 얘야 얘. 전부 다 1로 가는 경우. 나는 이제 풀 때 이렇게 했는데 아까 설명 반대로 해갖고 순서에만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네. 아 슬프다 이 세상. 아니 근데 밑에서도 1로 가는 거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뺀 거야. 그럼 그거 위에서도 빼고 아 그거는 여기에 세지는 걸 뺀 거잖아. 응? 빼기를 뺀 거잖아. 아니 근데 저거 가운데 다시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아, 아니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 말을 잘못했나 봐. 1이 1로 가. 너 이해했니 지금? 1이 1로 가. 나머지 친구 찾아갈 거야. 그래서 원래는 1이 1로 가고 원소 결정하는 경우랑 그리고 나서 원소 찾아가는 과정 2개를 곱할 거야. 이 중괄호 전체가 원소를 찾아가는 과정이야. 근데 원소를 찾아가야지 하고 3의 4제곱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얘가 몰빵당하면 망할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원소가 하나로 몰빵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 오케이?
원소가 하나로 몰빵되려면 원래 얘가 고정이 안 돼 있으면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해서 3개를 세야 되는데 지금은 1이 확정이니까 원소가 하나 몰빵된다는 경우는 전부 1로 가는 경우 1개야. 그래서 전부 1로 가는 건 이미 셌어. 그거는 전체 경우에서 뺄 겁니다. 어디에서? 3의 4제곱에서 뺄 거야.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그럼 원소 2개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 라고 그걸 세고 있었던 거야. 오케이? 원소 2개 나오는 거 세야지. 그러면 원소가 2개가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는 버림받아야 되겠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지. 그래서 너가 버림받았어. 그럼 이제 얘가 버림받았으니까 남은 4개가 2개를 찾아가는 과정을 써야겠다. 2개를 찾아간다 해서 2의 4제곱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전부 1로 가거나 전부 2로 가는 경우들이 생겨. 근데 얘네가 전부 2로 가도 1이 1을 지켜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네가 전부 1로 가버리면 그 친구는 이미 뺐잖아 내가. 에바야? 아니 근데 여기가 치역 3개짜리잖아요. 응. 근데 원소 둘 몰빵 저거 왜 하는 거야? 그거 나도 그거. 아니 치역 3개짜리인데 원소 둘 몰빵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몰빵이 되면 쓰레가 안 돼. 그럼 3 버림당했잖아. 그럼 치역이 3개 아니야.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저런 경우를 내가 없애려고 세는 거야 지금. 넌 이해했니 지금? 아니 생각을 해봐. 얘가 1, 2, 3을 하기로 했는데 3을 안 뽑아주면 그거 치역이야? 아니야. 그래서 그 경우 안 되니까 빼고 있는 거라고. 여기 원소 하나 몰빵은 지금 이해했다 이거지. 전부 1로 가면 안 되지 않나 이 생각한 거잖아. 왜 안 돼? 2개 못 받았잖아요. 그럼 전부 1, 2로 가는 건 왜 안 돼? 3이 못 받았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걸 이렇게 셌다고요. 오케이? 그걸 가져다 뺀 거야. 아 이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 이제 여기부터 다시 써야 돼.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너가 1로 갔다고 고정하고 시작했잖아. 그거 아니라고 쳐보자. 다른 데 2로 갔다고 쳐보자. 그럼 이번에는 너도 당연히 2를 따라가기로 했었죠. 아까 지금 왼쪽 거 쓰면서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세 개를 고민을 해봐. 이 세 녀석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럼 원소가 일단 3개죠. 맞아요? 결정된 친구 하나 있죠. 그러니까 남은 3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똑같이 뽑아야 돼. 그래서 이 친구도 치역을 선택하는 건 3시 2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치역을 선택을 딱 했어. 지금 이런 상태로 선택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원소를 찾아갈 거예요.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게 이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원소가 조금 줄었겠죠. 맞아요? 아까는 여기 4개 전부 다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없잖아. 근데 이 친구는 3녀석이 원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고민을 해야 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홍성민 알아듣고 있어? 그럼 요 3개가 따라갈 건데 너가 갈 수 있는 경우 3개, 너가 갈 수 있는 경우 3개, 너가 갈 수 있는 경우 3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소 찾아가는 게 3의 세제곱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다시 똑같이 모두가 한쪽에 몰빵당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한 가지 뺄게. 다시 그럼 모두가 원소 둘에게 몰빵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1, 2 이렇게 몰빵당하는 경우도 빼야 되겠죠. 그럼 원소 둘에게 몰빵당하려면 1, 3 이런 식으로 꼽혀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와중에 애들이 찾아갈 거야 남은 친구에게. 그게 2의 세제곱인데 그 중에 다시 2로 몰리는 건 하나 빼주셔야 되겠죠. 이미 뺐는데 왜 또 빼? 좀 잘못 생각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뺐지. 첫 번째 케이스 내가 원소 하나 몰빵을 세고 싶어서 그걸 센 거잖아. 두 번째 내가 뭐 세고 있어? 원소 둘을 몰빵하는 걸 세고 있지. 맞아? 여기서는 원소 하나 몰빵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 두 번째 케이스를 계산하시면 얘도 똑같아요. 더하기 3시 2에다가 곱하기 3의 세제곱 빼기 1 빼기 2시 1에서 2세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센 게 결국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분모에 뭘 깔면 돼요? 분모에 뭘 깔면 돼? 요 첫 번째 4의 4제곱과 두 번째 3 곱하기 4의 세제곱을 더하시면 돼요. 4의 4제곱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4의 4제곱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 케이스들을 전부 지지고 볶아서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어차피 마지막 한 문제니까 다시 이해 안 되는 놈들 있으면 얘기해봐. 뭐가 불만일까? 가은아,
시험 때 풀 수 있겠어? 그거랑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그 전에 풀었던 AM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식 정리하는 걸로. 맞아요. 그때도 비슷한 거 있었지. 네. 지금은 못 푸는데 조금 많이 깨서 되지 않을까요? 그래. 승현아, 뭐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그 물방하는 거. 원소 2개 몰빵이 마음에 안 들어? 요거를 좀 칠판 잠깐만 볼까? 하나 물방 갑자기 애매한 거 아니야? 왜 저번에 하나 물방? 이제 잘 생각해봐. 요거 이제 칠판에서 한번 얘기하고 니네 기출문제 봐봤어? 거기 이 수책에 있는 기출문제? 난이도가 너무 쉬워 그냥 쓱싹 하고 넘길 거거든요. 그럼 오늘 1시간 다 끝나야지. 들어가. 만약에 상황을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x가 1, 2, 3이야. 니네 요걸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x가 1, 2, 3이야. 그리고 얘가 y로 갈 거야. y도 1, 2, 3이었다 치자. 오케이? 근데 네가 이제 이거를 경우로 셀 거야. 안 나와. 알겠습니다. 경우로 셀 거야. 일단 해볼게. 그럼 원래 그냥 함수 개수는 3의 세제곱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뭘 좀 세보고 싶냐면 조건이 딱 하나 붙었다 치자. 치역이 반드시 몇 개? 3개였다고 쳐보자고. 아니야 이 시기야 이거. 야 공역이 3개야. 아니 아무것도 안 갔잖아. 진짜 신기하다. 아니 공역이 3개고 치역은 아직 선택 안 당했어. 이렇게 가면 치역 하나인데 무슨 얘기야. 네, 여기서 누가 3개? 치역이 3개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게 똑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4, 5 이렇게 갈게요. 똑같은 문제 또 푸는 거잖아 그거는. 아니 4까지 써주세요. 치역이 3개야. 그럼 그냥 세면 어떻게 돼? 내가 치역 3개를 선정을 해줘야 되죠. 저 문제랑 좀 다르게 셀게. 치역 3개를 선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일단 4개의 공역 중에서 뽑아야 돼. 몇 개를? 3개. 걔네가 뭐가 돼? 치역이 돼. 그럼 요거를 한순간 치역이 선택이 끝났죠? 그럼 치역이 선택 끝났다 치고 3개를 딱 잡아. 대충 이렇게 뽑힐 수도 있으니까, 그치? 뽑았어. 그리고 나서 갈 거야. 그러면 원래 여기서 원소 자리를 찾아가는 거, 원소 찾아가기, 함수 찾아가기 뭐 이렇게 했어. 그럼 원래 1이 갈 수 있는 경우 몇 개야? 3개, 2, 3개, 3, 3개 해서 결국엔 이 결론이 원래는 3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된다고. 5번 가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원래 3의 5제곱이야. 뭘 빼야 되겠니? 1로 하는 거, 2로 하는 거, 3로 하는 거. 원소 찾아가기로 했는데 치역 3개 해야 되잖아. 근데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경우는 크게 분류가 3개인 거야. 치역이 하나일 수도 있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치역이 몇 개일 수도 있어? 2개일 수도 있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치역이 3개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누구만 원해요? 얘만 원하잖아. 맞아? 그럼 이 2개를 구해서 빼줘야 되겠지. 맞아? 그럼 치역이 1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쓸 건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아니 모두 다 1로 가는 경우 있지 않나? 모두 다 2로 가는 거, 모두 다 3으로 가는 거 있지 않아? 3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지. 모두가 4로 가. 이미 내가 요 스텝을 끝냈잖아. 요 스텝을 끝낸 순간 3개로 잡고 가는 거야. 지금 내가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1, 2, 3인 거지. 만약에 요게 1, 2, 4면 그 순간 여기 3개 다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네가 요거 스텝 끝낸 순간 이미 잡고 갑시다. 3개야. 그럼 치역이 2개 나오는 경우는 어때요? 뭐부터 해야 되겠어? 갈만한 경우부터 세야 되겠지. 이것도 3개 아니에요? 아니지. 치역이 2개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게 봐봐. 1, 1, 2, 2, 2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와중에 요거 하나만 싹 해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요것도 싹 해서 같이 개 많아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지역 한 개도 조금 이해가 안 돼.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것도 화살표로 그려주시면 안 돼요? 헷갈릴 수 있...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줄게. 치역이 3개라고 가정을 했어. 시아가 나한테 한 질문이 뭐냐면 아니 쌤 근데 이거 네가 1, 2, 3이라고 잡은 거지 실제로 1, 2, 4일 수도 있잖아요. 4개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요구를 했잖아. 응? 그럼 사실 치역이 1개가 나오는 경우가 이 상황 속에서는 1로 가는 경우, 2로 가는 경우, 3으로 가는 경우겠지. 너가 나한테 원하는 건 진짜 이거라고 지금. 이거 해달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지금 본인이 나한테 물어본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네 가지 경우 있죠. 그 네 가지 경우를 이미 앞에서 다 세준 거야. 근데 이거 내가 조금 더 따로 줄게 하나. 내가 다 써줄게. 알겠지? 어쨌든 요랬어요. 그럼 치역이 몇 개 이제? 2개 있는 거 셀 거야? 그럼 치역 2개 있는 거 어떻게 세면 되니? 가은아 이거 치역 2개 어떻게 세야 돼? 이거 치역 2개. 근데 1, 2, 1, 3, 2, 3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맞아. 그렇게 가는 거야. 이거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1, 2로 가든가 1, 3으로 가든가 2, 3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게 하는 짓이 뭐냐면 갈 만한 치역을 2개를 먼저 뽑는다니까? 이거 3개잖아. 이거 3개가 1, 2, 1, 3, 2, 3 이거 3개잖아 이게. 그 생각 너도 했지? 그게 이거야. 아 오케이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곱할 거야. 이게 뭔 짓 한 거냐면 치역을 2개로 제한을 한번 해봤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요랬다고 한번 쳐보는 거야. 요랬다고 한번 쳐보는 거야. 3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3의 제곱이 아니라 얘가 1로 갈 거니까 2가지라서 몇 가지? 2의 5제곱이 들어가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다고.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지금 치역 몇 개 세고 있는데 2개 세고 있는데 얘가 전부 자유롭게 풀어주면 전부 1로 가거나 전부 2로 갈 수 있지 않아?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몇 개 빼야 돼? 2개 빼야지. 그거는 내가 위에서 이미 셌잖아. 여기서 빼는 거야. 뭐를? 3개 2개를. 왜 2개를? 아니 치역이 2개 남았다니까 지금. 아니 취업한 게 저거는. 아니 치역이 2개라고 했어. 잘 들으세요. 제가 여기까지 썼죠? 그럼 치역이 2개로 제한이 됐어요. 그것까지 오케이. 치역이 2개로 제한됐으면 네가 갈 수 있는 곳이 2개밖에 없어. 그거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전부 1로 가든가 전부 2로 가는 경우밖에 없는 거야. 제곱 그러니까 2의 5제곱에서 뺄 거라고. 전부 1로 가면 안 되니까 빼고 전부 2로 가면 안 되니까 뺀다고. 아 오케이 아니 오케이? 저건 이해가 됐는데. 근데 뭐가?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왜 2를 빼냐고?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뭘 뺀 거냐면 전부 1로 가는 거나 아니면 뭘 빼는 거야? 저거 이러고 가. 전부 2로 가는 요금을 빼는 거야. 네. 뺐어. 그만 그럼 결론적으로 원소 찾아가는 경우는 3의 5제곱이 원래 전체인데 그 중에 어떤 경우? 치역 1개인 경우 빼야지. 치역 1개인 경우 3가지 빼야지. 다시 빼야지. 치역 2개인 경우 빼야지. 치역 2개인 거 어떻게? 3C2에서 2의 5제곱 빼기 2를 갖다 빼야지. 이렇게 간 거라니까. 이게 결국엔 전체의 원소가 찾아가는 경우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문제는 1이 보호를 해주니까 저 개수가 살짝 변한 거야. 아 니네 참 그거다. 저 근데 저 3도 이해 안 됐는데. 어떤 3 점이? 곱하기 4의 세제곱인데 3. 아 그래? 저기는 3은 이거잖아. 얘가 1이 아닐 경우가 몇 개야? 얘가 1이 아닐 경우 2, 3, 4, 3개. 이거 다 물어봐야 돼 자, 망했다. 얘들아. 남은 14분 동안 우리 기출 빠르게 볼 건데 교재 볼 필요 없고요. 저랑 같이 눈으로만 볼게요. 순서를 거꾸로 가야 돼. 이해가 되고 풀지 못한 이해가 안 이해 도우 안 되는 건 어떻게? 자, 이거 보세요. 눈으로 봐. 몇 점짜리야? 3점짜리야. 3점짜리 빌빌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 훨씬 쉬워. 눈으로 읽어봐. 얘네도 이제 들어봐. 자, A, B, C, D 4개 있어요. 오케이? 몇 개 있다고? 4개 있어. 그 중에서 나열할 거고 A가 하나만 있거나 B가 하나만 있는 걸 세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 오케이? 그럼 A가 하나만 있는 걸 세면 어떻게 돼요? A를 하나 뽑았다 치자. 어디서 뽑을래? 여기서 4개를 선택해서 1열이니까 하나, 둘, 셋, 4개잖아. 저 넷 중에 A가 어디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A의 자리가 몇 개? 4개. 그렇지? A의 자리 4개. 왼쪽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 4시1 4개. A가 뽑혔어. 그럼 남은 자리는 전부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야? B, C, D만 들어갈 수 있죠. 맞아요? 아니 뽑혔잖아요. 딱 한 개만 A가. A 하나를 뽑았어. A 하나를 뽑는 작업을 사실 이렇게 한 거야. 요 자리 중에 정신 차려. 왜 이래? 몰라. 얼굴 빨개졌어. 자꾸 얼굴 터트린다.
좋아졌네. 그안 니네 고3이야. 저거. 맞아 비슷해 정신. 자, A가 앉을 자리를 뽑았어. 이런데 A 앉아야지 이렇게 결정했다 치자. 그럼 남은 자리 몇 개인데? 3개인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3개. 문자 3개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B가 앉을 자리 좀 보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겠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 그냥 더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요? A, 그치? B 하나씩 있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좀 빼자. 뭘 뺀다고요? A 하나 있을 때 있고 B 하나 있을 자, 때 있고. 보여요? 이게 뭐 하는 거니 지금? A가 하나만 있다 쳤어. 뭐라고? A가 하나만 있다 쳤어. 전체 경우는 4자리니까 4의 4제곱이야. 당연하죠. 첫 번째 4가지, 두 번째 4가지, 세 번째 4가지, 네 번째 4가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4의 4제곱인데 A가 앉을 자리 정하고 남은 친구는 문자 BCD로 만드는 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64분의 27 이렇게 나오겠지. 다시 B는 어떻다고요? 네가 따로 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똑같을 거야. 근데 이 중에 어떤 경우는 빼야 돼? A, B가 동시에 나오는 그 경우는 빼야 돼. 왜? 두 번 셌으니까. 오케이? 그럼 A, B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 어떻게 세면 돼요? A가 나올 자리를 뭐 하고? 정하고 B가 나올 자리를 정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A, B의 자리를 정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개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4, 두 번째 3. 근데 오케이. 저기 4가 저기 위에 4가 엎혀진 게 30. A가 응. 4개 중에 하나 자리 찾아가는 그.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 거라고? A가 찾는 경우 4개, 그 다음 B가 찾아야 되니까 3개. 그럼 남은 자리 몇 개? 2개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는 CD겠죠. 맞아요?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갔다고. 너 정리하면 이거야. A, B 동시에 들어가는 걸 뺀다는 거예요? 응. A, B 동시에 하나씩 있는 거는 처음에도 셌을 거고 두 번째도 셌을 거야. 그래서 그건 너무 많이 겹쳐서 하나는 빼자. 그럼 그거 세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그럼 뭐 하면 돼? 너 더한 다음에 이거는 두 번 셌으니까 한 번 빼자. 계산하면 정답은 이런 놈입니다. 이런 문제야. 어떤 부분이요? 요 부분이요? 치는 거. 요거? 아니, 이거 너 여기다 이렇게 써놔. 이거 무슨 자리? 이거 A 자리. 이거 무슨 자리야? 이거 B 자리야. 그럼 남은 자리 몇 개? 2개를 누가? CD가 갈 거라고. 이건 남은 자리 이렇게 12 가겠죠. 곱하기 4 저렇게 생각해? 아니 4로 약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나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해함? 30점. 맞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가서 자 이거 보자. 아 이거 뭐야? 이거 4점짜리라고 하거든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게 어떻게 4점짜리야? 야 수능에서 이걸로 4점짜리 주면 막 기쁘지 않겠니? 정미야? 저 빼고 다 맞출 것 같아요. 난 그래서 기뻐. 조건이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연수 ABCD인데 이거를 만족시킨대. 두 녀석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돼. 근데 생각을 해봐. CD는 큰 거 맞아요. 근데 A랑 B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 나도 모르지. 맞아요? 그럼 이 조건을 한 큐에 쓰려면 CD가 일단 큰 건 인정. 그 밑에 순서대로 A, B 이런 순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A, B, C, D 이럴 수도 있고 그 순서가 반대여도 할 말은 없죠.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경우를 세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A, B, C, D 순서를 만족하는 경우 세야지. 그 다음 B, A, C, D 경우를 만족하는 걸 세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세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둘 다 A랑 B가 같아지는 거 인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서 1, 3, 4 나올 수 있잖아. 근데 두 번째에서도 1, 3, 4 나올 수 있죠. 그럼 나 그거 몇 번 세는 거야? 두 번 세죠. 그래서 어떤 경우 빼자? A, B가 같아지는 경우 두 번을 세버리자.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 풀이가 또 이렇게 돼요. 케이스 몇 개 나눠요? A, B, C, D라면, B, A, C, D라면 이렇게 나누고 얘네 둘이 같은 경우를 따로 한 번 더 세줍니다. 왜요? 왜요? 겹칠 테니까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너 여기서 1, 2, 3, 4 뭐 이렇게 가고 이런 경우들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얘가 1, 1, 3, 4일 수도 있고 여기가 1, 1, 3, 4일 수도 있잖아. 맞아? 네가 이 경우를 세다 보면 A, B가 같은 경우를 꼭 셀 거거든요. 이 경우를 세다 보면 A, B가 같은 경우를 꼭 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여기서 A, B가 같은 경우를 몇 번 세는데? 2번 세는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 다시 구해서 뺀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이 순서상이 있는데 얘네들은 6 이하의 자연수로 만들겠대. 뭐 이하의 자연수? 6 이하의 자연수. 6 이하의 자연수 A, B, C, D.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가는 건 진감수 계열이죠. 맞아요? 뽑을 건데 뭘로 뽑을 거야? 중복 조합으로 뽑을 거야. 다시 의미가 이렇게 보이겠죠. X라는 친구가 만약에 A, B, C, D였다 치고요. Y라는 친구가 6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봐도 되겠지. 맞아? 그 이렇게 있었으면 예를 들어 A가 1, B가 2, C가 3 이렇게 D 가면은 괜찮은 문제인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은 중복조합이니까 6개의 종류 중에 몇 번? 4번을 뽑는구나. 6H 얼마? 4 이겠구나. 이렇게 가는 게 첫 번째 경우겠죠. 6H 4. 두 번째도 6H 4. 그 중에 어떤 경우 빼자? A, B가 같은 경우 갖다 빼자. 그럼 A, B가 같은 경우를 가져다 뺀다는 건 너를 한 큐로 보고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로 가면 6은 그대로인데 뽑는 횟수가 3번밖에 없겠죠. 6H3 걔네들을 가져다 빼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죠. 오케이? 그냥 그 문제래요. 아, 참 쉽고 막 그러네. 안녕? 근데 이런 거 6H4랑 4의 6제곱 이런 거 구분은 안 되는데. 오늘도 그 질문을 들었고요. 사실 수업 때도 제가 그 질문을 계속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중복 조합이랑 중복 순열이 구분이 안 되잖아 본인들이. 왜 안 될까? 그냥 우리는 문제를 읽고 걔네들의 순서나 서열이 존재하는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열이 없으면 조합인데 조합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서열을 내가 셀 필요가 없으면 조합인 거야. 순서를 내가 셀 필요가 없으면 조합인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육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빵을 이렇게 사왔어요. 오케이? 여기 있는 세 학생이 내 학생들인 거야. 그래서 빵을 갖다가 줄 건데 빵 크기가 좀 다 달라. 맛도 그렇고. 오케이? 제일 좋은 거부터 좀 안 좋은 거까지 있어. 맞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얘네들한테 갖다 주면은 서로 다른 빵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 맞아? 심지어 빵을 내가 무한개가 있었다 칠게 그냥. 네가 이거 1번 뽑아도 너도 1번 뽑을 수 있고 너도 1번 이런 상황이라 치자. 그럼 너가 뽑을 수 있는 빵은 3개야. 너가 뽑는 거 3개야. 너가 뽑는 거 3개야. 그래서 결국엔 27가지 경우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뭐라고 해줘야 될까? 만약에 본인들이 이미 서열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그냥 빵을 딱 던져주면 누가 뭘 먹을 거야? 제일 쓴 사람이 제일 맛있는 거 먹을걸? 내가 그걸 세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내가 좋은 빵 갖고 온 순간부터 뭐가 되니까? 결정되니까.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빵을 뭘 갖고 가지 이것만 고민하면 되지. 거기서부터 조합 개념이거든요. 지금 요 문제도 같은 얘기야. 얘가 A, B, C, D가 있고 1, 2, 3, 4, 5, 6이 있어. 근데 뭐가 정해졌어? 서열이 정해져 있어. 이걸 만족시켜야 돼. 그럼 내가 저거가 어디로 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난 어떤 친구가 치역이 되지 요것만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갈 수 있는 종류는 6개인데 걔네들이 뽑는 횟수가 4번이니까 이건 조합이구나. 중복조합 6H4 이렇게 간 거야. 오케이? 문제로 따져도 이런 것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요 얘기도 한 번만 하자. 아까 다른 친구가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정확히 그냥 쉽게 하면 서로 다른을 가지고 서로 다른을 뽑잖아. 이 친구는 순열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약간 그거 당하는 것 같아. 그 학교에서 야 땡땡이 뭐 한대. 다시 찍어봐. 야 우리 이거 다시 하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야. 기준이 안 좋아. 어쨌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상태는 기본적으로 순열이에요. 중복 순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서로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걸 뽑겠다 하면 이 친구가 조합이야. 이 친구가 같은 거일 때 조합인 이유가 구분이 안 돼서거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라센 할 때 나왔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사과가 5개 있어요. 배가 8개 있어요. 그 다음에 바나나였나? 바나나로 하자. 바나나가 8개 있어. 오케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뭐 한다? 과일을 8개 사는 경우 이거야. 오케이? 이거 중복 순열일까 조합일까? 일단 기본은 조합이야. 얘네 종류 다른데요? 안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조금만 바꿔볼게. 사과가 그럼 8개였다 치자. 생각보다 깔끔해요. 저는요 사과, 배, 바나나 뭐 먹을지만 고민하면 돼. 몇 개 살지만 고민하면 돼. 사과를 먼저 사고 이런 건 안 중요하단 말이야. 이해하세요? 사과끼리 구분이 돼요? 안 된다고 치고 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런 친구가 하는 거는 8개 중에 뭐 하자? 뽑자. 아, 바보가? 미안하다.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종류가 몇 개인데? 3개인데 뽑는 횟수가 8번이니까 3개 중에 8번 뽑자 이렇게 가는 거였지. 맞아요? 요 문제를 확장시켜서 얘가 5로 바뀌었었잖아 아까.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이렇게 뽑으면 참 좋겠건만 생각을 해보니까 사과를 8개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과 7개 있어 없어? 없어. 사과 6개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걔네를 빼는 거야. 사과 8개 빼는 경우 몇 개? 1개. 사과 6개 사는 경우 3개.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구나. 뭐 이런 내용일 거고요. 지금은 서열이 정해져서 그래. 한 문제 딱 하고 쉬자. 위로 올라가서 야, 아니 이거 다 멀막에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11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 1번. 1번이네요. 어떻게 알았어? 풀었어요. 학교에서. 아 그래? 아 숙제였어? 이거 어떻게 풉니까? 전체. 1부터 6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웃한 게 합이 안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한 친구가 누구겠니? 5랑 6이죠? 걔네 붙으면 안 돼. 그 외에는 뭐 있나? 없죠? 5, 6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5, 6이 붙는 경우 빼자. 그게 편할걸? 그래서 이 친구 5팩하고 전체에서 5, 6이 붙어있는 경우 가져다 빼면 계산하면 끝나겠지. 우리 이거보다는 수특이 뭐가 더 어려웠어요? 그 원 돌리는 거 있었는데 어디 갔냐?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게 따질 거면. 오케이? 가서 쭉 푸는 걸로 할게요. 자, 13번. 몇 쪽이라고요? 21페이지요. 아 바로 뒤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 조용. 9개의 자리가 있고 남학생 셋, 여학생 셋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자리가 9개 있는데 남자 여자 합쳐서 몇 명밖에 안 돼?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남자 여자 하나씩 조를 이뤄서 3개의 조를 이루고 다른 조원 사이에는 빈자리를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원들끼리 이웃하게 앉았으면 좋겠대. 그리고 그림에 속을 필요가 굳이 있나요? 없어요. 어차피 조끼리 붙어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가 몇 개가 생겨요? 하나, 둘, 3개가 생기겠지. 그리고 이 3개가 결국엔 원으로 배열되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이 일단 될 거고 걔네들 사이에는 무슨 공간 두고? 빈 공간 둬요. 여기서 벌써 자리 몇 개 차지했는지 세볼까? 너무 막 그렸다. 자, 너네가 가져가는 게 벌써 6자리 그리고 3자리니까 그냥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일단 조를 만들고 걔네를 묶어두고 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쓸게. 조를 만듭시다. 조 만드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어요? 아니에요. 9가지. 9가지 있어요? 아니, 그건 세 가지인데. 3가지. 3개 맞지 않나? 3개의 조를 만들면 6개 아니야? 아 그렇네. A, B, C 있고 1, 2, 3 있다 치자고. 오케이? 네. 이렇게 갈 건데 얘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야? 3개야. 그럼 얘가 선택을 딱 하면 그 다음 친구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2개야. 남은 친구 하나니까 결국엔 3팩이겠죠. 결과적으로 이 친구 경우 셋이면 몇 개? 6가지가 기본 세팅입니다. 그럼 조를 만드는 경우는 셋고 조가 묶였다 치자. 오케이?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게 빈자리를 반드시 둬야 돼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좀 가자. 조에다가 플러스 빈자리가 하나가 필수라서 칠게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녀를 돌릴 때 6명이 쫙 안고 돌아가는 경우가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빈자리를 혼자 따로 빼면 그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빈자리를 그냥 합쳐서 생각을 할게요. 그럼 빈자리까지 합쳐서 요렇게 덩어리 하나, 이렇게 덩어리 둘, 이렇게 덩어리 몇 개? 3개 이렇게 있겠죠? 오케이? 그 덩어리 3개가 자리를 결정하는 건 몇 팩입니까? 지금은 2팩일 거야. 왜?
대상이 3개인데 원순열이니까 2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조원끼리 자리 바꾸는 거. 조원의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개예요? 2개. 2개. 그게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올 거야. 2의 세제곱 되겠죠. 결과적으로 너를 가져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니? 6 곱하기 16이니까 96 이렇게 되겠죠. 요거 빈자리 처리는 본인 편한 대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빈자리를 그냥 두면 헷갈려서 합친 건데 만약에 싫으면 이렇게 봐도 돼. 그냥 빈자리 냅두고 여기 빈자리 빼놓고 조 3개를 그냥 돌려. 몇 팩이야? 2팩이죠. 그럼 조가 딱 돌아가서 앉았겠지?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빈자리 그냥 끼면 되잖아. 그렇게 해도 똑같이 2팩 나와요. 오케이?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 자 14번 봅시다. 뭐야? 모스 보호. 너무 어렵다. 되게 나올까? 아니 근데 그냥 이 얘기잖아. 내가 쓸 수 있는 신호는 몇 개입니까? 점과 길쭉한 거, 그치? 저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3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인지, 4개가 몇 개인지, 5개 몇 개인지, 6개 몇 개인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오케이? 저 녀석들을 3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 몇 개 있어요? 3개로 만드는 거예요? 저거를 3번 쓸 거야. 저 둘 중에 하나를 3번 쓸 거야. 그럼 할 수 있는 경우 몇 개? 8개. 8개. 왜? 2의 세제곱개니까. 그렇지? 4개 쓰면 몇 개? 2의 4제곱개. 5개 쓰면 몇 개? 2의 5제곱개. 다 더해요. 2의 6제곱개. 그럼 이 각각의 신호들을 더하면 그게 답이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 할 수 있는 행동이 2개야. 또 다른. B, 못 쓰는 E, 요 2개라고. 근데요? 그럼 첫 번째 너가 이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2개. 2개. 두 번째도 2개. 세 번째도 2개겠지? 본인이 이 기호 둘 중에 하나를 3번 쓴다면 할 수 있는 경우는 2의 세제곱개야. 4번 쓰면 2의 4제곱개. 5번 쓰면 6번.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0.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서 6개의 계단을 기준으로 해서 1개 또는 2개 올라갈 거야. 그렇게 하는 경우를 세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스텝을 좀 잡으면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2개씩 올라가면 3번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올라갈지 2번 올라갈지에 대한 경우를 세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좀 갈게. 얘가 1개씩 올라가는 것만 6번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경우 몇 개 나와요? 그냥 한 가지야. 그냥 쭉 올라가는 것밖에 없거든. 맞아요? 그럼 봐봐. 1개씩 올라가는 거를 5번 할 순 없어. 4번만 하고 2번씩 올라가는 걸 1번 한다 쳐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합쳐서 몇 번 올라가? 6번 올라가겠지. 그럼 이렇게 6번 올라갈 건데 하나 올라가고 2개 올라가고 하나 올라갈 수도 있고 2개 하나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언제 2번 올라갈지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맞아요? 순서상 뭐 인간 하나짜리 이렇게 4개랑 2번짜리 하나를 갖고 나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 그렇지? 그럼 이 친구를 나열하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전체 대상은 5개니까 원래 5팩까지의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몇 팩을? 4팩을 나눌 거고 가능한 경우 몇 개? 5개가 나올 듯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1개짜리가 몇 개? 2개 되고 2개짜리가 몇 번? 2번 됐다 치자. 그럼 경우 몇 개? 4개. 그러면 4팩이 기본. 여기서 2팩 2팩 나누면 되겠죠. 4팩은 24야 6 나오겠네. 자, 하나짜리가 없어요. 그럼 2개짜리가 몇 개? 3번이면 되죠. 2개가 3번이면 그냥 한 가지 경우겠지. 이 4가지 경우를 전부 다 합치니까 몇 개? 13개. 그게 정답이야. 맞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질문 안 한 것도 다음에 받아들일 수는 있으니까 쭉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세요. 넘어가서 대단한 마무리 36페이지 좀 볼게요. 36페이지 9번 10번. 자, 세자연수 ABC가 있고요. 지금 첫 번째, 너네들의 합은 홀수입니다. 두 번째, 요 상황을 만족시키면 좋겠어. 10보단 작아야 된대. 합을 했을 때 홀수가 나오는 경우부터 세봐야 되겠죠. 어떤 경우 있겠니? 짝짝홀이든가 아니면
홀홀홀이든가, 그치? 되게 그렇게 얘기하네. 홀홀홀 먼저 할게요. 홀수가 3번 나왔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10 사이인데, 그치? 홀수 개수가 몇 개? 이렇게 5개죠. 1부터 10까지 홀수 5개잖아. 5개.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를 먼저 뽑아요? 5개 중에서 뽑을 건데 중복으로 뽑아도 돼요. 왜? 갖다가 껴줘도 되니까. 몇 번을? 3번 뽑을걸? 맞아요. 상황 이해 안 될까봐 한번 써줄게. A, B, C가 있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라고? 1, 3, 5, 7, 9 이렇게 나고. 맞아?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니까 5, H, 3 이렇게 세면 되겠죠? 똑같아요. 두 번째. 어떻게 세면 되니? 짝수 그 다음 홀수 이렇게 있었다 치자고. 오케이? 그럼 얘가 짝수 홀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저는 그냥 홀수 먼저 결정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 셋 중에 하나를 뽑아서 뭐 해야 되겠니? 너 홀수로 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아요? 얘가 홀수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 헷갈리네. 홀수로 가야 되고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예요? 5가지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세보면 3C1에다가 그렇지? 그리고 너가 가는 경우 몇 개? 5개 중에 하나를 갔다고 치자. 맞아요? 여기까지 가면 남은 두 녀석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짝수로 가면 되겠죠. 맞아요? 잠깐만 그냥 짝수로 가니까 5개 중에서 뽑자 몇 개를? 2개를 뽑자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잠깐만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나머지는 2개가 가고 아 요거 잘 봐봐. 이 부분은 삭제합시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얘기였네. 왜요?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짝짝꼴이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 A, B, C 순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 이게 짝수 홀수라서 홀수 먼저 보낼지 짝수 먼저 보낼지를 생각을 먼저 해보긴 할 건데 내가 원래 여기서 3C로 뽑았던 이유는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 친구가 가자 이렇게 갔잖아. 얘가 뽑혔고 그 친구가 가는 경우 5개라서 5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남은 2개가 남은 5개로 가는 경우 2개 이렇게 썼는데 뭐라 말하지? 안 뽑아도 되는데 왜요? 이유가 뭔데요? 그냥 5C1이 그냥 홀수로 가는 거니까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해했다. 여기가 10개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홀수를 간다고 치자. 그럼 홀수는 그냥 어떻게 가면 되냐면 5개의 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 이미 서열이 정해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맞아? 서열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만 홀수로 그냥 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홀수 짝수를 신경 쓰지 말고 생각해봐. x가 y로 가 1, 2, 3이야. 그 다음 여기가 1, 2, 3, 4, 5, 6이야.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얘가 ABC 줘야지. ABC 이렇게 써. 이 상황을 그냥 만족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그냥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 그냥 6개 중에 몇 개? 3개 뽑는다 이렇게 갔지. 맞아요? 그냥 여기서 누가 나갈지를 고민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조금 헷갈리면 이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돼 있는데 A, B, C 중에 한 녀석은 홀수여야 돼. 근데 누가 홀수인지가 애초에 안 궁금하고 두 녀석은 짝수고 하나는 홀수일 거 아니야. 맞아? 여기서 그냥 홀수 하나 뽑고 여기서 그냥 짝수 2개를 뽑자. 오케이? 만약에 그 짝수가 2개가 서로 다 달라야 되면 C로 뽑겠지만 짝수가 같아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10개가 있어. 그 중에서 뽑을 건데 홀수 몇 개? 하나를 뽑고 짝수 몇 개? 2개를 뽑을 거야. 근데 홀수 하나는 어차피
중복이든 아니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C로 뽑았어요. 홀수 뽑기, 짝수 뽑기가 됐어. 이렇게 뽑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지라는 게 결정됐다 치자. 그럼 당연히 누가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 A, B, C에서 누가 갈지를 정할 필요가 없었어.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오케이? 이거는 미안해. 이거는 하지 마. 그러면 이 친구는 5개 곱하기 이거 얼마냐면 6C2죠. 6C는 얼마야? 6, 5에 1, 2니까 15.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15가 되고 결론은 얼마예요? 65 이렇게 되죠. 이 65가지. 이 친구 몇 개니? 7C3. 7C3은 1, 2, 3, 7, 6, 5, 7, 5, 35. 아니. 왜? 아 75라고? 75네. 결론은 35야. 놀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10이에요.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 요건 근데 이해를 계속 하고 있자. 우리 여기 있는 이 부등식 보이면 무슨 느낌을 가져야 돼? 함수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얘는 네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이걸 안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저게 없으면 뽑아야 돼. 뭐 다른 상황이면 그렇겠죠? 자, 9번 했지. 10번 보자. 아이고. 마지막 문제죠. 여기 절대값 들어있죠? 그럼 그냥 세면 되잖아. A, B, C를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값 A, B, C 요 친구들이 어디로 간다? 1에서 8 사이로 간대. 서열 정해져 있죠? 그냥 얘를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건 가능해. 절대값 A, 그 다음 B, 그 다음 절대값 C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Y값 볼 건데 이거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 3개가 8개로 갈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순서를 딱 정해버릴게. 그래서 어떻게 뽑으면 돼? 8개의 종류가 있는데 뽑을 거야 몇 번? 3번만 뽑아야지. 이렇게 뽑았어. 그럼 이렇게 뽑은 순간 이 절대값 포함한 친구들이 숫자 딱 정해지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절대값을 풀면 가능한 A가 몇 개 나와요? 2가지 나올걸? 가능한 C가 몇 개 나와요? 2가지 나올걸? 그럼 너도 2개, 너도 2개니까 그 경우들이 동시에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겠니? 4 이렇게 해야 되겠죠? 2 곱하기 2 이렇게. 알아듣니? 아 너무 어려워요. 여기까지 끝냈어. 그럼 여기까지 끝내면 이미 뽑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뽑은 거야. 오케이? 이렇게 뽑으면 가능한 순서상이 쫙 나왔겠죠. 근데 절대값 A가 2라는 건 풀마 2 중에 하나일걸? 그러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2개가 더 늘어나죠. 2배가. 맞아? 절대값 C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수는 하나가 늘어나는데 전체 양으로 2배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A, B, C가 정해졌어. 그래서 A가 뭐 1, 어찌고 저찌고 였는데 절대값 A가 1이라는 건 실제 A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꼭 써야 돼요. 근데 1번 절대값은 어쩔 수 쓰잖아요. 없지. 아 절대값. 아하하. 이 거짓. 이런 게 있어요. 1, 3, 2, 1, 2, 3이야. 그럼 얘가 이거라는 건 실제로 A, B, C는 어떻게 결정될 수 있다? 1, 2, 3이든가 마일 2, 3이든가 1, 2, 마 3이든가 마일 2, 마 3이면 다 괜찮은 얘기죠. 요 4가지 케이스를 전부 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지. 절대까지 먹었으니까 A가 갖고 와주는 변수가 몇 배? 2배. C가 늘려주는 변수 몇 개? 2배. 결론은 몇 개? 4개. 이렇게 되고 끝날 거라고. 자, 여기까지 좀 합시다.